반응을 한번 볼까요? 일단 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난 제일 좋아요. 내가 언젠가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은 그림은 국정감사 때 윤석열 앉혀놓고 최강욱 의원이 질의하는 걸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찬성하시는 분은 1번. 장모님 잘 계시죠? 또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게 시작하려나? 오늘 또 열린민주당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최강욱 대표 윤석열의 양치기 소년 꼼수를 반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유, 논리 완전 갑이야. 이 양반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최강욱 의원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21대 국회 최고의 하이라이트야. 내가 봤을 때는.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마 국정감사 때 김진애 의원님이 몸살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보임을 하고 뭔 말인가? 최강욱 의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언, 저 지금 예언합니다. 9월 말부터 10월 중반까지 김진애 의원님은 몸살이 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 국토위로 가고 김진애가 법사위로 간 이유가 왜 그러겠냐고. 당연하지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상황이잖아요. 뭐 수사 지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이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 서른 최고위원의 말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항명이라고 하면 이런 조직 내에서는요. 사실은 그 항명이 되게 멋있는 일이면 언론이나 국민은 칭찬할 수 있죠. 다만 그 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내려오는 게 맞는 거죠. 그 전체 조직의 일원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멋있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 남겨두지만 이거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항명하는 게 이 자체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는 스스로 내려오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버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들이 다 자기 측근과 연관이 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건의 당사자란 말이야. 그럼 나라면 이거 내려오겠다. 아니면 정반대로 강력하게 수사를 지시하거나. 내려오는 게 맞죠. 이게 아무리 그 가족들의 범죄가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어떤 범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범죄를 수사해야 되는 조직에 내가 일말의 영향이라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물러나는 게 상식이고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어떤 수준이냐면 첫 번째 이번 남북 문제가 안 좋으니까 통일부 없애자 하지. 지금 조수진 그럴 줄 알았어. 지금 그때가 5월 며칠 날 통합했죠. 이 당이 나도 그 소식도 몰랐네. 최근에 알게 됐어.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합당한지를. 네, 통합했어요. 그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하고 서로 부딪히니까 법무부 장관 수사권 폐지 법안 냈어요. 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의원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제대로 나오거든요. 헌법을 이해 못해서 이런 개소리가 나오는 거야. 우리도 알고 있는 거를. 왜냐. 검찰이 워낙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보니 공수처 같은 검찰을 통제할 또는 이 경찰과 수사권을 나눠 갖는 등의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검찰은 쉽게 표현하면 계급사회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 그걸 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70%는 그것도 하기 위해서예요. 네.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야. 그럼 당연히 통제를 뭘로 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하는 거야. 그거를 없애겠다고 하면은 조수진 이 멍충아 내가 한마디만 할게.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조수진이 수사를 받게 되는데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되면요. 조수진은 검찰에 의해서 그냥 산산이 부셔져 버릴 가루가 될 거예요. 똑같아. 근데 이제 조수진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는 했는데 이제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직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본회의에 올라갔다고 쳐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이런 행태들이 너무 가소롭고 짜증이 나요. 지금 상임위 구성 때문에 지금 3차 추경안 이것도 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 그렇게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최대한 애를 쓰면서도 무슨 토론회니 무슨 포럼이니 뭐 법안 발의했다고 인증서 찍어서 보도자료 돌리고 지랄 진짜 난리 연병 브루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조수진이 발의한 이 법안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각 상임 전문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다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헌법을 반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위원이 그러니까 이 되면 안 돼. 본회의에 못 올라가는 법안이야. 이거 근데 너무 무식한 얘기여서 이건 진짜 뭐 어디를 짚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프랑스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하는 법안 통과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좋아요. 그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프랑스랑 같이 검찰의 수사권을 내려놔야죠. 우리도. 똑같이 가려고 하게 되면 그치. 그럼 기소권만 남기고 그러면 수사 지휘권 폐지란 말 자체가 성립 안 되고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니네 집권 안 할 거야? 니네 집권하면 수사지휘권 필요하잖아. 네, 그럼 니네 포기한 걸로 치고 그다음에 정치검찰이 언제까지 억겁세월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처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들이대는 경우를 봤어?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장관이 그 강정구 교수 사건 관련돼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검찰총장이 반발은 했지만 사퇴하고 나갔잖아요. 맞아요. 들이대려면 사퇴하고 나가는 그치, 게 할 말 하고 그냥 떠나야지. 이렇게 뻐기는 윤석열 같은 사람 세상에 처음 보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다음에 윤석열 이후에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니네가 정권 잡았을 때 이런 애 있으면 좋겠니? 그 다음에 현재 의원 숫자로 네가 얘기한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 이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무원법상 일반적 감독권 행사로 취소 명령권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이거 없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뭘로 봐도 얘네 지금 이 사람 처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이야. 이 동아일보 기자였지. 네, 기자 동아일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2의 나경원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방송이 앞으로 4년 동안 조수진을 제일 많이 들먹거릴 거예요. 애간하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운동하는 걸 잠깐 봤거든요. 이런 애들이 기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말은 엄청 빨리 잘 하는데 이 사람의 분석의 선동형 원동력은 정치인이죠. 분석의 원동력은 이름점입니다. 어? 이름으로 풀어가지고 윤석열하고 추미애가 궁합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름점을 주고 에이 설마. 진짜야. 에이. 그걸 방송에서 직접 정표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그래도 그 어깨 위에 대가리를 달고 있는데 그런 짓을 했다고? 궁합을 해봐. 아이고. 윤석열한테 건의가 있는데 아유 머리 아파 진짜. 여기서 끼어드는 조수진만큼이나 좀 이상한 인간이 진중권인데 진짜 진중권에 대해서는요 진짜 이야기 안 하고 싶다니까. 진심이 믿어주세요 여러분. 다만 언론이 그만큼 보도를 해요. 진중권은 이 보수 언론이나 미래통합당 등이 갖다 쓰는 일종의 이제 도구로서의 진보가 저렇게 말한다. 진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중권을 데려오는 게 어마어마하더만. 일단 진중권이 드디어 개국본까지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국본에 지금 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개국본의 무슨 회계 문제에 관련해서 뭐 누가 고소고발하는 이런 문제를 그것도 깐죽거리고 이죽거리고 나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 지킴이라고 하는 난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디테일로 서로 간에 분열이 되기도 하는데 개국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개싸움 우리가 할 테니까 정치 훌륭하게 해라. 사실은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악플은 달지언정 사람들이 밖으로 모여서 실제로 집회를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광장에 사람이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맨날 광화문 광장 그렇게 막 점거했던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근데 그 개국본이 내부적으로 회계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하고 이런 부분에 디테일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 큰 대의와 설사 그게 피해자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조국 장관을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조국 장관을 지키자며 개국본을 비난하고 그 개국본에 대해서 막 그 기능을 못하게 고소고발한다는 건 조국 장관 지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는 것. 나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모인 대의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최소한 검찰 수사가 뭐랄까요. 이게 그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동력이 됐다고 하면 역사적인 정말 위대한 행위에 가깝거든요. 여기 지금 이 진중권 따위가 깝죽거리면서 아무튼 난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개들을 응원하렵니다. 이 개국본 할 때 그 개를 말장난한 거고요. 또 그런 거 있었지. 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그 SNS에 썼던 것 중에 조국 장관의 선조가
조식 선생이다. 그랬더니 진중권 하는 말이 족보나 팔고 자빠졌네. 이렇게 깝죽거리고 있어요, 얘가. 나 족보 없구나. 아니 근데 조국 장관하고 진중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분에서 진중권이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중권에게는 개국본이나 이런 시위 집회 큰 집회의 원동력이 되는 집단이 없어요. 하다못해 작은 팬클럽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진중권 잘한다라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카페 만들어서 으쌰으쌰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중권이 이런 일을 조국 장관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우리 중권이 형은 누가 위로해주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차이점. 그치. 최성애 최소해? 안 될까? 얼마예요? 진중권 꺼져. 내가 봤을 때는 진중권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진중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네, 양 진영에 자기는 발을 담그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자기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 진영에서 아무도 진중권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중간에 서 있는데 이게 어그로가 좀 뭐랄까 너무 이렇게 깐족거린다 그럴까요? 때리고 싶죠. 적거나 팔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양아치스러워요. 그러니까 황희석 최고위원의 그 글이 의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야기를 해도요. 실제로 조식 선생하고 조국 장관하고 얼굴이 닮았어 또. 그러니까 그 황희석 그 최고위원을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진중권이. 그런데 진중권이 그 나름 그래도 석사긴 하지만 전공이 미학입니다. 아름다움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자빠졌네 뭐 쥐랄 이 뭡니까 그게 지가 야수야? 어떻게 그런 말을 씁니까? 그래서 야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미학 오디세이 그 세 권짜리 책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책이었는데 그거 세 권짜리 통째로 샀다가 한 1권을 절반만 읽고 세 권 다 버렸어요. 글이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글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은 그래도 그 쌍욕을 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글로 많은 사람이 보는 공적 공간에서 욕을 나의 언어로 남기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이거는 정신세계가 완전히 썩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근데 계속해서 어떤 조국에 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질투로 똘똘 뭉쳤다. 왜냐면 황희석 위원이 이렇게, 남의 선조가 누구든 진중권이 이렇게 발끈할 일이에요? 핵심 중에 하나는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내 조상이 그 김해나 웅동 지역에 이제 정착해서 하는 그 과정에 독립운동 같은 게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인데 나는 그 진중권은 멘탈이 나갔다고 봅니다. 그 멘탈이 나간 게 이제는 막 총기는 안사 수준으로 막 조국 장관 그러니까 지지하는 개국보는 뭐 어쩌고저쩌고 황희석 최고위원이 뭘 올리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기 난사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나는 진중권 다루기 싫다고 기분이 나빠서 그래. 근데 언론들이 포탈에 그것만 띄우는 거야. 그러면 그 정보만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중권이 한 말이 맞다고 느낄까봐 어쩔 수 없이 대응 차원에 다루는 거예요. 나는 진중권 다루면서 지금 생명이 지금 단축되고 있어요. 정말 꼴 보기 싫다고. 이건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 대한 기본의 일하는 거 있잖아요. 최소한 조국 장관이나 이런 관련해 갖고 여러 진중권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구가 우리 친구하고 이런 관계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꼴 보기 싫으면 나라면요. 내가 조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알고 보면 조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아니야. 지 혼자만 조국을 막 때리다가 재풀이 지쳐가지고 혼자 멘탈이 나간 새끼야 이게. 그래놓고 나서 조국 이슈만 나올 때마다 계속 깐죽거리면서 자기 존재감 발현한단 말이야. 조국 자체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친구라며. 인간성이 이렇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언론에 계속 진보의 대표성 가진 농객으로 보도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호를 하나 만들어주죠. 네. 남을 조롱하는 것은 뭘 통해서 하지? 그러니까 삐라. 내가 진중권한테 이 정도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조국 장관 재판에 대한 논평을 하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조국 장관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논평을 해달라고. 예를 들면 최성해 총장이 법정에 나가서 한 말, 표창장 위조 같은 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그로만 끄는 거야. 나 이렇게 인간적 의리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제일 싫어해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최소한 한때 친구였다.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도 안 갔다 그랬지. 그 노유진 같이 하고 심지어 그 당의 같은 일원이었던 사람이. 진짜 기본 의리도 안 돼 있는 것들이 무슨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어. 사람한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난 생각해요. 조폭의 의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 내가 조국 너를 친구로서 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인간성 가치도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진중권을 보고 있는 게 괴로운 이유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확하게 공격하면서 뭔가 파헤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뭐 언어적으로든 폭력을 가하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우리 아군일지라도 야, 저 사람 실력 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새끼는 지금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면서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지금 한 명도 못 이기면서 계속 링 위에 올라가는 느낌이야. 올라만 가면 패배하고 내려오고 올라가면 패배하고 내려서 그래서 그냥 남을 조롱하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사람이니까 네, 삐라 진중권 선생 이렇게 참, 홀을 네. 제가 하나 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는 진 씨를 거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포탈이 더 문제 있다고. 아, 포탈이 왜 진중권을 꼭 걸지? 클릭수 잘 나오니까. 왜? 봐라, 진중권이도 조국 욕하잖아. 진중권이도 문재인 욕하잖아. 그 말 듣고 싶은 놈들이 하는 짓이야 이게. 일개 나부랭이일 뿐이잖아. 왜 푸른 나무 이야기는 원래는 안 써주냐? 써줘. 뭐라고 나쁘게? 친문 핵심 새날 PD 푸른 나무가 윤석열 사퇴 요구했다고 왜 안 써주냐고. 내가 진중권만 또 못해? 그러네. 기분 나쁠라 그러네 진짜. 내가 더 큰 스피커야 진중권이 더 큰 스피커야. 진중권 이야기는 우린 자체 스피커 있고 진중권은 조중동이 써주잖아. 생각보다 되게 열받네. 여기까지.